안녕하십니까.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오늘은 그 이슈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중산층 저소득층 세금 폭탄이 좀 너무 가중하지 않느냐. 그 국가 재정을 펑펑 선 혈세 등살에 참 서민들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공시지가 3억, 공시지가 3억 원이 3억부터 6원 보유세 재산이 지금 폭등했습니다. 그 국민 조세 부담률이 27.3%로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1인 부담 사상 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자 정세가 서민 정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과다한 복지 정책을 펴다 보니까 다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고소득층 물론 서민들에까지 과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세금 징수를 올해 대비해서 50%가량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슈 진단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 경제학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저 내다보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합니다. 세금인지 벌금인지 참 헷갈릴 정도로 지금 참 혼란이 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서민층에 속합니다만은 고소득층에서 다 뜯어내면은 결국 부족하니까 슬슬 저소득층에도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참 최선을 다해서 국가 재정을 늘려가지고 참 복지 사업에 지출하고 이북 못 사는 사람도 참 어려운 사람 도우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도우는 데도 좋습니다. 그러나 빚내서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참 정책을 잘 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리 되면은. 부동산 정책에 치솟는 집값이 덩달아 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민 재산세는 자꾸 불어나게 됐어요. 과다한 징세로 인한 세부담이 가정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 저 환자 실력이 짧습니다는 그래도 한자로 합니다. 가정맹의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인 얘기에 나오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혹 또한 세금이 무섭다는 일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 게 참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고소득층 재산을 저소득층에 분배한다는 취지의 부자 정세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비롯해서 상당수 국민이 지지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출범 3년이 흐른 현재 저소득층마저 어려워진다는 사실, 세금 폭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참 국민들이 어려워지면 면이 곳곳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2017년, 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 자료를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구청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우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구에서 공시지가 3억부터 6억 구간이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원구에서 해당 구간 부동산 보유자는 구 전체 재산세 323억 4천만 원 중에서 177억 7천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노원구에 알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들이 구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무려 55%로 폭등을 했어요. 참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타나는데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서민 세금 비중이 8.9%에서 55%로 참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현실로 닥친 모두가 다 어려워집니다. 중산층, 저소득층 세금 폭탄의 논란이 자꾸 일어나겠죠. 그 부동산 정책을 더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게 돼요. 정부에서 뭐 물론 정부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 복지비 지출 때문에 후폭풍이 심각하단 말이죠. 서울 수도권 전체 재산세 세율세 중에서 서민재산세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로는 부자 정책, 실상은 서민 정세가 돼버렸죠. 그러면 경기도 시군별 재산세 주택분 비율로 한번 봐볼까요? 기초단체에서 알아봐요. 17년, 20년 차이가 내가 분석해 보니까요. 용인시는 21%입니다. 부천시도 21.32%인데 남양주시는 23.15%, 안양시는 36.49%, 구리시 34.22%, 의왕시 28.87%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로 어떤 서울 외 지역, 수도권 다른 지역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시지가 3억에서 6억 근간의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과세 비중이 도봉이 6.4에서 40.6%입니다. 강북과 8.4%에서 42.9%고 중랑구가 10.2%에서 44.9%입니다. 이게 분석은 딱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서대문구가 27.2%에서 38.5% 늘어났어요. 성북구는 14.2%에 무려 55.1%나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은평구는 14.4%에서 47.76%, 동대문구는 23.7%에서 55.0%입니다. 마포구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에서 27.3%입니다. 관악구가 23.3%에서 51.5%예요. 구로구가 19.5%에서 50.5%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무려 19배나 늘어났습니다. 2017년 2.0%에 불과했던 3억 대부터 6억대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 부담 비율이 올해는 38.2%로 급증했다는 것이죠. 금천구의 전체 재산세 108억 8천만 원 중에서 41억 5천만 원이 서민층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서민층이 호주머니 털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정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 2017년부터 2020년 경기도 30개,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요, 경기도 내 3억 내지 6억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금 비중이 전에 정부의 대비가 208%나 폭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천의 경우 해당 구간 부동산 보유자 올해 시 전체 과세금이 884억 5,800만 원 중에서 215억 6,8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2010년에 이들의 비중이 3.6%에 그쳤으나 올해는 24.3%나 증가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들쭉날쭉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55%나 폭등했다는 사실에 인지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수원, 경기도 지역 수도권을 한번 봐볼까요? 수원은 9.5%에서 19.8%입니다. 성남이 12.42%에서 21.5%고요. 안산이 6.69%에서 10.26%입니다. 화성이 18.4%에서 29.24%입니다. 남양주 9.59%에서 32.75%예요. 평택요 1.04%에서 2.3%입니다. 어정부는 0.4%에서 0.9%로 올랐었어요. 파주는 2.15%에서 7.8%, 김포에서 3.9%에서 12.6%입니다.
광명이 35.2%에서 47.4%입니다. 광주가 0.9%에서 8.7% 등이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군포 같은 데 1.5%에서 2.86%, 이천이 0.4%에서 0.9%, 오산이 0.7%에서 1.3%, 화남이 39.33%에서 49.0%입니다. 양주에서 0.9%에서 1.9%에, 안성이 0.9%에서 0.1%입니다. 포천이 0.7%에서 1.3%, 여주에서 0.4%에서 0.8%, 양평이 3.1%에서 5.45%입니다. 동두천이 2.0%에서 2.6%예요. 그럼 용인시를 볼 것 같으면 9.5%에서 30.6%나 올라갔어요. 안양이 7.6%에서 44.1%예요. 시흥이 2.7%에서 11.5%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 15.9%에서 50.1% 많이 올라갔죠. 의왕이 7.9%에서 무려 36.8% 올라갔어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재산세 서민층이 납부할 재산세 비중에 큰 폭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작게 늘어난 데도 있고 많이 심지어 많이 늘어나도 50% 이상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국민세 부담 증가가 결국 조세 저항으로 나타날 거로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 펼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정책 저항이 복지비 축소 등이 시급합니다. 3억대부터 6억대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세 부담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치솟는 집값 계속 오르고 있죠. 집가가 공시가격 현실화 인상 등이 차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계속 너무 점진적으로 올린다 하지만 그게 가파르게 너무 올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주목되는 사실은 앞으로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저도 전문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간담회를 많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세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어질 경우, 결국 조세 저항에 커진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나라 전체가 흔들 수 있어요. 그래, 이 점에 착안해서 정부에서는 좀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경제 지표를 추적하면서 정책을 펴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조세 부담률은 2000년 이후 줄곧 17%대였는데 2016년에는 18.3%로 올랐다가 2018년에는 19.9% 늘어나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민들은 모든 세목에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법인은 2008년도에 70조 9천억 원에서 작년 72조 7천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2.5%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7.5%, 경제개발기구 OECD 평균 23.7%로 웃돌고 있어요. 주요 7개국의 G7 평균 27.3%보다 높은 실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또 같은 기간 1조 4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도 11조 5천억에서 12조 7천억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70조 원에서 70조 8천억 원으로 각각 증가를 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부담률 조성에 대해서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 부담의 총합을 GDP로 나눈 비율도 2018년에는 26.7%에서 작년에는 27.3% 잠정치로 늘어나고 있고 사상 최고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올 방침인데요.
그 매년 복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어. 조세 부담률이 국민 부담률 등이 향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 예를 보자고요. 아르헨티나가 그 7번의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IMF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그 볼 수 있어요. 과다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그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참 그 대북 관계라는 이런 게 참 잘한 점도 있고 물론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그 서민들 세금에 참 등살 앓게 하면 이 나라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해야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펴주시면 정말 고맙다.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상 이것이 끝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